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학원 김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1년 서초 지역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분석에 앞서 저희 재원생들이 이번 내신 대비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내신 마스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 레벨이 동일한 문제집을 가지고 기본 응용 문제를 다지는 교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별 심화구출 문제집이 있는데 저희가 1레벨부터 3레벨까지는 블루라는 학교별 심화구출 문제집을 다루고요. 4레벨부터 5레벨은 레드라는 학교별 심화기출 문제집을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심화 대비 문제집이 있는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집들이 선별되어 있고 이 문제집은 1레벨부터 3레벨 학생들이 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총 6회 구성으로 30분 동안 15문제에서 18문제를 풀어내는 실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전 중간 기말고사로 총 3회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OMR 작성과 서술형 작성을 실제 학교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35분 동안 응시함으로써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제집인데요. 채점 기준표에 근거하여 서술형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를 저희가 매 수업 시간마다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분석 난이도 분석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난이도를 구분했는지 나타나져 있는데요. 크게 중문제와 상문제로 나눠져 있고요. 중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려운 문제로 구분되는 문제들이지만 내신 대비를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고, 난이도상은 심화 문제로 첫 번째를 풀면 무조건 질문이 나오지만 피드백을 받고 복습을 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분석에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학교는 경원중학교입니다. 선택형 20문항, 서답형 2문항으로 총 22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난이도 중과 상이 없는 교과서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연립방정식 활용, 1차 함수 활용, 심화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이 활용 문제 모두 무난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만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술형 2문제도 채점 기준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표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서술했다며 감점도 적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번 문제의 경우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1학년 때 공부를 소홀히 했다며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 내신 대비 교재했던 문제와 매우 유사하므로 내신 마스터를 완벽하게 공부한 친구라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방배중인데요. 방배중학교는 선택형 22문항, 서답형 2문항, 총 24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중난이도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난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교과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중난이도의 문제를 보시면 여기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문제,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 이 문제들 역시 저희 내신 마스터나 심화 대비 학교별 기출 문제집에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오답 및 복습을 철저하게 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100점을 맞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원중입니다. 서원중학교는 선택형 22문항으로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는데요. 이번 서초 지역에서 객관식만 나온 학교는 서원중뿐만이 아니라 신반포도 있는데 신반포중보다는 문제수가 많게 출제되었습니다. 중난이도 문제는 한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여기 버스 요금 문제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저희 최종 대비 문제집에서도 2번이나 공부를 하고 바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갔다면
변형된 문제지만 충분히 맞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한 문제 많이 나오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수가 많지만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시험 시간 안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8번 문제에서 순간적으로 개념을 착각했다면 틀렸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6번 문제는 구해야 하는 값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맞을 수 있었지만 미지수 값을 구하고 답을 바로 표기했다면 오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서초중학교인데요. 서초중학교는 선택형 20문항, 서답형 4문항으로 총 2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중난이도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되었는데요. 서초중학교는 전반적으로 시험은 어렵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로 17번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마음을 천천히 차분하게 가지고 천천히 읽고 해석했다면 충분히 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지만 문장제 문제를 보고 좀 당황하거나 겁을 먹는 친구들이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20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앞에 길게 서술이 되는데 결국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래 보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또 시험장이어서 당황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접근을 하고 밑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림만 보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스킵을 했다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돌아오지 못하면 오답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 문제의 리을이란 보기는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서 나왔던 보기와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그 오답을 고쳤을 때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하고 넘어갔다면 당황하지 않고 맞았을 텐데 만약에 오답하는데 급급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지 않았더라면 시험 문제에서 봤을 때 당황해서 틀렸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심반포 중인데요. 선택형 22문항으로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중난이도는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문제로 아이들이 처음 접했다면 연립방정식의 최소 공배수까지 도입하기가 힘들었을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별 심화기출 문제에 최소 공배수 48로 푸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 학원 재원생들은 1번부터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잘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반포중은 모두 선택형 문제로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 비해서 문제수가 적게 출제됐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신 대비 교재를 오답과 복습을 철저히 한 학생이라면 분명히 100점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서일 중인데요. 선택형 18문항, 서답형 5문항, 총 23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중난이도는 2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보시면 서일중학교는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길게 나와서 아이들이 끊어서 해석해서 식을 유도하며 저희 내신 대비 교재와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었을 텐데 또 긴 문제가 나왔고 시험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긴장을 했다면 오답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도 중난이도 문제인데요.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서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고 갔기 때문에 계산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재원생들은 자신 있게 문제를 풀었을 거고 정답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중학교는요, 23문제로 문제수는 다른 학교랑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왔지만 다른 학교는요, 서술형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되었다면 서울중학교는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평소에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부족했거나 검토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번 문제는 중난이도 문제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요. 아까 전에 본 긴 문장제 문제처럼 길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해서 식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오답으로 이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화여중인데요. 선택형 19문항, 서답형 4문항으로 총 2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중난이도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 2문제가 섞여서 출제되었는데요. 의외로 아이들이 첫 번째 줄에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질문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은 여러 번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첫 줄은 무난하게 소화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다른 친구들이 일반 시중교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갔기 때문에 정답으로 이어졌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서술형 4번인데요. 이 문제는 아이들이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실수로 오답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서술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통해서 서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서술형 문제집에서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서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8번째는 신동중학교입니다. 선택형 21문항, 서답형 2문항으로 총 2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중난이도 문제는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아까 서은중과 매우 유사한 문제가 보이시죠? 여기도 교과서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은 이미 직전 대비 시간에 2문제 정도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번 문제인데요. 세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6개로 나뉘는 문제인데 저희 자체 교재에서 또 동일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고민 없이 손쉽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처음 이 문제를 접하면 문제만 읽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가지고서만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다면 오답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난이도가 2문제가 있었지만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고득점을 받았을 시험지였습니다. 9번째로 용광중인데요. 선택형 22문항, 서답형 2문항으로 총 2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중난이도는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7번 문제는 거속시 문제로 아이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처음 봤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고 갔고 더 어려운 문제도 풀고 갔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14번 문제인데요. 서울중학교와 동일한 문제로 출제되었고 저희 재원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연습을 하고 갔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15번 문제인데요. 넓이를 이등분하는 문제고 직사각형과 원을 동시에 넓이를 이등분해야 돼서 아이들이 당황했을 수는 있지만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 유사한 문제들이 여러 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9번 문제인데요. 문제 조건을 꼼꼼히 읽지 않은 학생이라면 조건을 놓쳐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거나 당황해서 틀렸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중인데요. 선택형 19문항, 서답형 2문항으로 총 2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수는 적지만 중난이도 1문제, 상난이도가 2문제나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 어려웠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중간고사의 범위인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연립방 정식 1차 함수였기 때문에 부등식 단원이 나와서 아이들이 당황해서 오답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19번 문제인데요. 난이도 상문제로 저희 교재에서도 어려운 두 문제가 섞여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식을 도출해서 해결하느라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원생은 맞아왔네요. 칭찬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서술형 2번 문제는 난이도 상 문제로 실제 이 문제가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 출제되었는데요. 아이들이 거속시 문제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문제 조건을 수직선에 표현해서 식으로 유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질문이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많이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으로 이어진 친구들은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느라 서술형 2번을 완벽하게 풀어내는데 시간이 다소 부족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난이도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18번 문제 같은 경우엔 내신 대비 교재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오답을 했을 때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지 못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 학교별로 내신 분석을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보시는 표는 저희 재학생들의 1레벨부터 5레벨까지 학교 성적을 평균 내서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포중은 어제 시험이 끝나서 저희가 내신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 페이지에서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황한 친구들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중2 내신 분석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깊은 생각 서초학원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